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? 집값은 좀 내리는 것 같은데 왜 내 집 마련은 더 힘들어지는 걸까? 오늘 이 이상한 역설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문장 한번 보세요. 대출이 막히면 집값보다 먼저 기회가 막힌다. 와, 진짜 요즘 많은 분들이 느끼는 그 답답함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한 것 같지 않나요? 마치 이런 느낌이죠. 내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저기 눈앞에 떡하니 있는데 그 문을 열 열쇠. 그러니까 바로 그 대출이라는 열쇠를 누군가 뺏어가 버린 느낌.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지금 주택시장에는요, 벽돌로 만든 벽이 아니라 규제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세워지고 있어요. 근데 이 벽이 무서운 건 단순히 집값을 잡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소득이나 자산에 따라 당신은 집 살 자격이 있습니다. 당신은 안 됩니다. 하고 아예 선을 그어버리고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도대체 이 벽의 정체가 뭘까요?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세 글자입니다. D, S, R. DSR,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. 아,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프죠?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그냥 정부가 제 통장을 딱 들여다보고 당신은 1년 버는 돈 중에 딱 이만큼만 빚 갚는 데 쓰세요 하고 한도를 정해버리는 거예요. 그 이상은 빚을 못 내게 막는 거죠. 진짜 문제는요, 이 DSR 규정이 갈수록 빡빡해지고 있다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작년이랑 똑같은 연봉을 받아도 올해는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줄고 내년에는 더 줄어든다는 뜻입니다. 점점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죠. 자, 그럼 이 규제 때문에 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까요? 이 그림을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. 왼쪽의 고소득자나 자산가들은 어때요? 대출이 좀 줄어도 그럼 뭐 내 돈으로 메꾸지 할 수 있어요. 근데 오른쪽에 평범한 월급 받는 우리 같은 실수요자들은요. 대출 한도가 깎이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. 살 수 있는 집이 없어지는 거죠. 결국엔 뭐예요? 현금 많은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. 이 그래프 좀 보세요. 이 줄어든 막대기,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. 많은 분들한테는 이게 바로 내 집 마련의 꿈 그 자체였을 거예요. 대출 한도가 이만큼이나 줄어들었다는 건 그 꿈이 통째로 날아갔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. 근데 DSR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. 은행들은 또 자기들 대출 총량을 관리한다고 연초부터 그냥 대출 문을 닫아버려요. 서류는 또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진짜 뭐랄까 시스템 전체가 나서서 제발 집 좀 사지 마세요 하고 등 떠미는 것 같은 기분마저 든다니까요. 자, 그럼 보세요. 집을 사기가 이렇게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? 그렇죠. 살기는 살아야 하니까 전세나 월세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.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. 그 전월세 시장의 판도까지 완전히 뒤바뀌고 있거든요. 이게 정말 심각한 얘기인데요. 지금까지는 집 살 때만 적용하던 DSR 규제를 이제는 전세자금 대출에도 적용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그나마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, 그 사다리 역할을 해주던 전세 대출마저 막힐 수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인 거죠. 예전에는 우리 임대차 시장 하면 딱 전세였잖아요. 그쵸? 목돈 한번 딱 맡겨두면 매달 나가는 돈 없이 맘 편하게 살면서 돈을 모을 수 있었던 정말 내 집 마련으로 가는 든든한 디딤돌 같은 제도였는데 말이죠. 하지만 이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전세대출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면서 시장이 무서운 속도로 월세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요. 이건 사람들이 월세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. 전세가 막히니까 월세로 내몰리고 있는 거죠. 이건 거의 강제적인 흐름에 가깝습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그냥 돈 내는 방식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전세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내 자산이지만 월세는요. 매달 그냥 공중으로 사라지는 돈이잖아요. 그러니까 매달 내 통장에서 현금이 빠져나가는 그 부담이 훨씬 더 커진다는 의미입니다. 자,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가장 역설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. 이 흐름을 잘 따라와 보세요. 자, 1단계. 집값이 좀 내리는 것 같아요. 이제 좀 살만해지나 싶죠? 근데 2단계. DSR 규제 때문에 내가 빌릴 수 있는 돈은 확 줄어들어요. 그럼 3단계는요? 집은 못 사니까 월세로 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몰리니까 월세는 오히려 더 오릅니다. 그럼 결과는 어떨까요? 집값은 내렸는데 대출은 막히고 월세 부담은 늘어서 결국 내가 느끼는 총체적인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지는 거죠. 정말 기가 막힌 역설 아닙니까? 한마디로 이겁니다. 가격이 내려도 살 수가 없다. 이제 우리를 가로막는 벽은 집의 가격표가 아니에요. 그 집을 살 돈을 마련할 능력, 즉
대출 그 자체가 장벽이 되어버린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완전히 판이 바뀌어버린 게임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제 예전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. 옛날에는 어땠어요? 일단 마음에 드는 집을 찜하고 나서 이 집 사려면 대출 얼마나 받아야 하지? 이렇게 접근했잖아요. 근데 이젠 순서가 180도 바뀌었어요. 무조건 은행부터 달려가서 제가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 DSR 한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. 그리고 그 돈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집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. 내가 집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내 대출 한도가 내 집을 정해주는 시대가 된 거죠.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규칙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. 여러분의 진짜 예산은 내가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겠는데가 아닙니다. 그냥 DSR 계산기가 당신은 여기까지라고 찍어주는 그 숫자가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가격 상한선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가장 피눈물 흘리는 건 역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에요. 로또만큼 어렵다는 청약에 떡하니 당첨이 됐는데도 대출이 안 나와서 그걸 포기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. 월세에서 전세로, 전세에서 내 집으로 한 칸 한 칸 올라가던 그 주거 사다리의 첫 번째 칸이 아예 부서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이 주거 사다리는 이제 정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걸까요? 이 질문은 단순히 집 한 채의 문제를 넘어서서 평범한 사람들이 노력해서 자산을 일구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기회 자체가 봉쇄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사회 전체에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